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육지의 강한 태양열로 인해서 소나기가 심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오후와 저녁에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낮에 최고 기온은 34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마스크를 바깥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꽤 많은 분들이 밖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4월 1일부터 3만 불 이상 커버해야 했던 여행자 보험이 없어도 여행객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VTL을 통해서 들어오실 때 트레이스 투게더에 180일간 임시 예방접종 상태가 주어졌는데요. 3월 29일부터 30일로 줄어들었고요. 다만 예방접종 증명서를 디지털로 검증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180일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증명해주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디지털로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전히 180일간 싱가포르에서 예방접종을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디지털화가 안 돼서 30일밖에 안 되는데 30일 이상 머무셔야 된다. 그런 분들은 혈청 검사를 받고 예방접종 하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요. 이게 바이러스가 하룻밤 사이에 덜 위험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약한 바이러스긴 하지만 달라진 거는 싱가포르의 백신 접종률도 높고 그리고 여러 번 한번 많은 사람들이 백신 걸렸다가 항체가 생기고 해서 상황이 조금 안전해졌다는 것 뿐이지 바이러스 자체가 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증상이 계속되거나 아니면은 회복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이런 증상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들, 흉부 통증이나 답답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 격렬한 운동을 시작할 계획인 사람들, 가슴 두근거림이 있거나 현기증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에서 회복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만 29세 남성분이셨어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셨는데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러닝머신만 걸어도 숨이 다시 차오르고 했답니다. 앨런 청 박사는 가볍게 코로나를 앓으신 분들은 운동 전 최소 완치되고 나서 2주 동안은 휴식을 취하고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라고 하고요. 처음부터 강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걷기, 가벼운 조깅 또는 자전거 타기처럼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런데 이런 운동을 했을 때 만약에 운동하고 나서 과로한 피로를 느끼거나 근육통,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한다면 그건 아직 회복이 덜 됐다는 신호니까 너무 빨리 운동을 하지 말고 좀 더 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만약에 좀 심하게 앓으셨다, 그런 분들 혹은 아니면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운동을 좀 격렬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분들은 꼭 의사의 조언과 허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댕결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벌써 3,000명에 가까운 댕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모기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보라색 현수막을 달 거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빨간색, 노란색, 녹색만 있었잖아요. 빨간색은 댕결 환자가 10명 이상인 지역, 그리고 노란색은 10명 이하인 지역,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댕결 환자가 없는 지역을 나타냈었는데요. 다시 이제 이 보라색 현수막이 생겨서 댕결 환자는 없지만 이 지역에 댕결을 일으킬 수 있는 모기가 나타났다라고 알려주는 거래요. 이 현수막이 없어도 댕기가 집 주변에 서식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마이 EMV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지역을 몇 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날씨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댕기나 지카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모기가 나왔는지를 알려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 분기에 전기요금이 다시 또 10% 정도 인상될 거라고 해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기요금이 GST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킬로와트당 27불 94센트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25불 44센트였는데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국영 전기세가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요. 전기요금은 작년 4월부터 지금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스요금도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GST를 제외하고
20불 21센트에서 21불 66센트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인들의 절반가량은 이 국영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매업체와 정가제를 맺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소매업체와 정가제를 맺은 사람은 다음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가격이 인상되지 않아요. 저도 소매업체 정가제를 이용하고 있고 몇 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회사는 제네코라는 회사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킬로와트당 17불 49 GST 포함 가격이에요.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2년 계약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이 가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하시려는 분들은 이게 GST 포함 킬로와트당 29불이더라고요. 그러면 국영 전기세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국영 전기세는 현재 GST 포함하지 않고 가격이 27불 94센트거든요. 그럼 거의 28불인데 거기에 이제 GST 포함하면은 더 가격이 올라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비슷한데 대신 계약을 보통 한 1년이나 2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영 전기세가 3개월에 한 번씩 가격 요금을 책정해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이렇게 1년이나 2년 계약을 맺으면 쭉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50불 리베이트를 받고요. 추천 코드에 96498044를 넣으면 추가로 20불 할인을 더 받으시거든요. 제네코에 대해서 설명란에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오르는 전기세 때문에 싱가포르의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을 요즘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ERP 레이스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도로 이용료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가격이 그대로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포트 델그로라고 택시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서 내년 상반기에 2대의 전기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율주행 택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1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게 굉장히 유행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의류 유통 대기업인 H&M과 자동차 회사 볼보그룹을 포함한 싱가포르 내 총 25개의 스웨덴 기업이 올해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을 2주에서 최대 4주로 늘린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최근에 여성을 위한 여성 백서를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싱가포르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16주간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스웨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4주 휴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성 백서에 따르면은 예전에는 싱가포르에서는 난자 냉동이 안 됐었어요.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나중에 그 난자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뭐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난자를 채취해서 얼려놓는 의료적인 목적으로는 가능을 했거든요. 하지만 내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기 때문에 난자를 미리 얼려놓겠다. 이거는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 이렇게 난자를 냉동하는 게 합법화가 됐습니다. 21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들이 난자를 냉동시킬 수 있고요. 다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분들은 결혼하신 여성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 트랜스포트 SG라는 모바일 앱이 새로 나왔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셨어야만 했대요. 그런데 이 마이 트랜스포트 SG에는 이 모든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의 정보가 한꺼번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고, 가격도 확인할 수 있고, 파워 레이팅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2040년까지 연소 엔진으로 달리는 차량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번 저희도 이런 피싱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요즘 또 그런 피싱이 많이 나오나 봐요. 이게 싱포스트를 사칭한 피싱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이 왔는데 당신이 없어서 못 줬다. 그러니까 이걸 클릭해서 뭐 확인을 해라라고 들어가면은 다시 배달하기 위해서 돈을 약간 보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면 그게 또 사기인 케이스가 있고요. 가짜 크롬 앱 브라우저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렇게 뜬대요. 그러면 그걸 업그레이드 하면은 악성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컴퓨터나 뭐 핸드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저희가 당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시 배달해 줄 테니까 뭐 얼마를 입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누르면은 이제 OPT 정보 같은 거를 넣게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그 OPT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피싱이 요즘 많다고 하니까 싱포스트에서 문자가 오면 절대 거기 있는 사이트를 클릭을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싱포스트 따로 그냥 구글에다가 싱포스트 메일 주소 치고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페라리나 파텍 필립 빈티지 시계를 앞으로는 크립토로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암호화폐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암호화폐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파텍 필립 전시회 다녀온 영상을 오래전에 올렸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벤을 나무 탱크로 만드는데 $1,000 넘게 사용했다고 해요. 아빠가 몫이라서 직접 만드셨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는 북한과 같은 위협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한 위성들을 발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우주 발사체의 필수 기술인 대형 고체 연료 엔진, 페어링 분리, 스테이지 분리, 상단 자세 제어 기술이 검증되었다고 성명에서 덧붙여서 발표했습니다. 구준엽 씨가 대만에서도 혼인 신고를 마쳤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손예진 씨와 현빈 씨의 결혼 기사도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마리아라고 브라질 분인데 미국 시민권자세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현빈 씨라고 합니다. 크래시 랜딩 온 유를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서 현빈 씨 제일 좋아하고, 현빈 씨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제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인스타를 팔로우해서 알고 있다고 하고, 한 번은 남편이랑 같이 어디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현빈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자기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따라 올라갔는데 현빈 씨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BTS의 B가 중국에서 가장 잘생긴 가수로 뽑혔다고 합니다. 주얼창의 실내 분수가 이제 다시 저녁마다 레이저 음악쇼를 시작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거든요.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8시, 9시 두 번 하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8시, 9시, 10시 이렇게 합니다. 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무료고 하니까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